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감사히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오늘 11월 대선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각 당의 후보 경선이 늘 그렇듯 아이오와 주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가 시작된 지 25분 만에 97.1%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지만 민주당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 결과를 제때 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중간 집계 결과밖에 나와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전체 득표율 하나만 발표해왔던 기존의 규정을 바꿔서 1차 투표 결과와 2차 투표 합산 결과 그리고 그걸 대의원 수로 환산한 결과까지 이 세 개의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결과 발표를 하지 못한 겁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국 대의원은 4,750명이고 이 중 아이오와는 1%에 불과한 41명의 대의원을 뽑지만 여기서 이기면 인지도가 오르고 선거 자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간 이곳의 승자가 모두 대선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들은 결국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다음 경선지인 뉴햄스터를 떠났고요. 투자금을 통해서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6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 아이오와 주에서는 지금까지 4위에 그치고요. 이 성소수자 후보인 피터 부티지지 인디애나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이 개표 1위를 차지해서 이변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보통 한 3, 4위 정도로는 예상이 됐었던 분인데 지금 1위로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38세 젊고 화려한 학벌과 이력도 뛰어난 연설 능력, 중도 진영까지 아우르는 인기로 이 백인 오바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별칭도 얻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오와주에서 사실 신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은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부티지지 후보도 이번에 버프를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또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을 계기로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독립 이후에 연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작은 주의 권리도 보장해 주기로 각 주들이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상원은 모든 주에 동일하게 2석씩 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정하게 되고요. 대선 역시 마찬가지로 큰 주가 주장하는 국민 직선제도 아니고 작은 주가 요구하는 의회 간접 선거도 아닌 선거인단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미국 대선은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간접 선거의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네. 미국 대선의 총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상원 의석 100석, 하원 의석 435석에 워싱턴 DC 3석을 더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시작한 거고요. 이 당원 대회인 코커스는 각 주의 당에서 주관하는 반면에 일반인도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50개 중에서 올해 대선에서 이 코커스, 그러니까 당원들만 참여하는 투표를 도입한 지역은 아이오와 외에 네바다와 와이오밍 등 이 일부주에 불과하고 미국령은 4곳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 다시 말해서 이 대표 후보를 뽑는 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 중순과 8월까지는 이 당내 경선이 50개 주와 미국령을 돌면서 다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은 저희가 11월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도 좀 짚어보죠.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또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이제 매일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자정을 기해서 중국 31개 성에서 누적 확진자는 24,324명, 사망자는 49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홍콩에서는 우한을 다녀온 39세 남성이 숨지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해서 이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필리핀에서 우한 출신 중국인 남성이 숨진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 스촨성과 지린성에서는 우한 방문 이력을 일부러 숨기고 외부 활동을 해온 감염자들이 확인이 돼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또 헤이롱 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포하는 사람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긴급 통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편 중국 보건당국의 최고 사령탑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 그룹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감염 후 완치 때는 항체가 형성이 되고 평생은 아니지만 적어도 반년 동안은 저항력을 가진다 이렇게 밝혔고 네. 또 현재로선 바이러스 변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 하에서는 공기 중에서도 5일간 생존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공기 중 5일간 생존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뭐 온도 20도, 뭐 습도 40배에서 50% 이건 뭐 중국 전문가들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특수한 조건이 갖추어진 실험실 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이건 거의 공기 중에서 생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주한국 중국 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또 가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부임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어제 서울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말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싱 대사는 북한 평양과 서울의 중국 대사관을 오가면서 경력을 쌓아온 이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 통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잘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싱 대사는 중국 정부가 전면적이고 엄격한 조치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있다고 강조를 한 뒤에 이 관련 국가들이 여행이나 교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세계보건기구 WHO의 건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 입국 금지를 발표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네. 싱 대사는 또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주듯 우리의 전염병과의 투쟁에 큰 힘을 실어줬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중국 국민들도 이 따뜻한 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 측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청와대 관계자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달라면서 주한 중국 대사가 한중 간에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력해서 풀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처럼 이 대사급 외교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상대국 대사가 사실 주재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네. 게다가 외교관리상 보통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이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접수국의 국가원수에게 외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통보하고 그 외교관을 신용해 주길 바란다는 의미로 일종의 신분증명서와 같은 신임장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네. 싱 대사는 아직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제정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입국 제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제 이 주일 중국 대사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요. 이집트, 가나, 인도에서는 이 현지 중국 대사관 쪽에서 우리처럼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싱 대사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사실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좀 생각한다면 차라리 외교 채널을 통해서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볼리비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을 했는데 대통령 재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참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좀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해 10월 치러진 이 대선이 개표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내 죄는 원주민이자 좌파이고 반대국주의자라는 것이다 라면서 이 사실상 미국이 조종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 사임을 당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대선이 무효 처리됐고 재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오는 5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지 시각으로 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요. 이 최고선거재판소는 이렇게 등록한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 망명 중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가 아닌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코차밤바 지역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상태고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사회주의 운동은 12년간 경제장관을 역임했던 루이스 아르세 후보를 내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세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 결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단인의 아네스 상원 부의장과 지난 대선에서 2위를 차지한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대선 불복 시위를 주도했던 시민 지도자 페르난도 카마초도 후보로 나선 상태고요. 지난 선거에서 깜짝 3위를 차지한 볼리비아 국적의 한국인 정치현 씨도 재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실 기독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기독민주당이 카마초 후보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우파 야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 후보로 나선 상태입니다. 예. 자, 앞서 미국 대선 관련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선거 조작 영상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7일에 페이스북은 일찌감치 발표를 했는데요. 이용자들이 컴퓨터로 제작을 했거나 고도의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 동영상이 올라올 경우 앞으로 이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딥페이크라는 게 뭐냐면은 정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조작된 이미지나 동영상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동영상에 대통령 후보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 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동영상으로 최근에는 너무 정교해서 진위를 가리기 힘든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풍자나 패러디를 위해서 조작된 동영상이라든지 일부 내용을 생략하거나 어순을 바꾸기 위해 편집한 동영상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업체죠. 유튜브도 지난 3일 조작된 선거 관련 동영상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정부 관료가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부정확한 투표 날짜를 알려주는 것처럼 투표, 인구조사 과정에서 사람들을 오도할 목적을 가졌거나 후보자의 시민권 요건과 관련한 허위 정보에 근거해서 그가 공직 자격이 없다는 주장과 같은 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동영상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더불어서 다른 사람이나 채널로 가장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허위 출생지 정보 전달,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조회수나 좋아요 횟수 등을 조작하는 채널들은 아예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위터도 3월 5일부터 이 합성 조작 콘텐츠가 포함된 트윗을 걸러내서 삭제하거나 표시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콘텐츠의 합성 조작 여부라든지 남을 속이려는 방식으로 공유됐는지 또 내용이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는지 이 3단계 검증을 통해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한 2개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변경됨 또는 조작됨이라는 표시가 붙고요. 만약에 이 3개 모두에 해당하면 삭제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습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가 얼마나 요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